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에이스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에는 주식 매매를 통해서 큰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제가 주식 영상과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주말에는 여가 생활도 하면서 이 규칙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슈나 시황 이야기들은 최대한 좀 자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영상의 내용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다음 주에 매매할 종목들을 한 5개 내외 정도로 추려서 좀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제 앞선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급등주나 테마주 매매 거의 안 하고요. 단기 스윙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저처럼 직장 다니시면서 소소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매하시기에 적당한 종목들 위주로 소개할까 합니다.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매매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 덕산 관련 그룹주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뭐 하이메탈이나 테코피아, 뭐 상장되지 않은 뭐 갈바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덕산 네오룩스가 최근 분위기는 가장 안 좋습니다. OLED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제 LG보다는 삼성향 매출이 거의 75%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총은 약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 꽤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종목을 어떻게 공부하시고 어떻게 고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뭘 만드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자기 돈으로 자기가 매수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라고 부르려면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 정도는 제가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지금부터는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겠죠. 저는 이제 키움증권의 영웅문 프로그램을 쓰는데 영웅문 쓰시는 분들은 이 회사명에 마우스 커서 갖다 올리면 이렇게 정보 뜨는 거 다 아시죠? 간단히 정보를 볼 수 있고 이 검색창에다가 0919 누르시면 이 기업 분석이 떠요. 이게 회사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 개요, 재무, 뭐 컨센까지 다 볼 수가 있는데 영웅문을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은 영웅문 말고 네이버에서 네이버 증권에서 한번 찾아보는 법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덕산 네오룩스 제가 여기 미리 해놨는데 덕산 네오룩스를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뜨죠. 여기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순이라든지 뭐 PER, PBR 그 다음에 52주 최고가 간단한 정보가 뜨고 기업 개요 클릭하시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OLED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간단히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바로 차트를 봐요. 차트를 보고 매수할 만한가 막 선 긋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차트를 보기보다 먼저 종목 분석에서 재무를 보는 습관을 좀 들여보세요. 재무 분석 또는 컨센서스 이런 메뉴들을 하나씩 좀 클릭해 보세요. 저는 컨센서스를 먼저 보는데 컨센이 잡히지 않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컨센 이익 전망치가 잡히는데 이거 안 잡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투자할 때 불안하긴 하죠. 덕산을 예를 들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 정도만 확인해도 좋습니다. 요것조차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확인했으면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구나. 요 정도를 확인하시면 좋겠고 나머지 메뉴들도 한번 클릭해서 꼼꼼히 한번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분 현황까지 보시면 더 좋고 이렇게 네이버 증권에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면 좋냐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이버 증권에서 확인했으면 이제 검색창에 뭐라고 검색하시면 다트 전자 공시를 검색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떠요. 뭐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이렇게 전자공시 시스템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이제 회사를 검색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회사의 공시를 다 쭈르륵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투자할 종목을 선정할 때 꼼꼼히 보는 편인데 지금은 제가 그냥 이렇게 종목을 고른다라는 것 정도만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전자공시를 보시면 이제 분기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봐도 돼요. 분기 보고서도 좋고 뭐 반기 보고서도 좋고 설명을 드리면 메모장에서 분기 보고서는 1년에 4번, 그
그쵸. 분기가 끝날 때마다 나오는 건데 상반기가 끝날 때는 반기 보고서가 나오고 1년이 끝날 때는 사업 보고서가 나옴. 이렇게 되겠죠. 네. 반기 보고서는 상반기가 끝나는 거고 분기 보고서는 1년에 4번이 아니죠. 2번이죠. 네. 1년 지나면 사업 보고서 나오니까. 그쵸. 그럼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돼요.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뭐 사업 보고서 여기도 있죠. 2020년 12월 1년이 끝나고 나온 거죠. 분기 보고서 3월, 반기 보고서 상반기 끝나고 나오는 거. 그렇죠.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뭘 보시냐면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2번 사업의 내용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네, 이거 여러분들 혹시 확인하시나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걸 만들며 어디에 납품을 하는지, 뭐 수출 비율은 어떻게 되고 내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는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뭐 공장 주소까지, 그리고 공장 가동 시간, 가동률 이런 거 굉장히 자세히 여기 다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그 리포트 있죠? 그거 다 여기 보고 쓰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고 참고해서 요약하는 게 애널들의 리포트예요. 심지어 자기들 회사가 갖고 있는 위험 관리 및 뭐 리스크까지도 설명을 해놔요. 뭐 수출이 많은 회사들은 뭐 외환,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사업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읽어도 모르겠다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읽다 보면 또 이해가 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재무에 관한 사항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재무제표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할 종목을 고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전제품 같은 거 사더라도 꼼꼼히 따져보잖아요. 뭐 에너지 효율은 어떤지, 뭐 이게 AS는 잘 되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는 것처럼 내가 투자할 종목들 이렇게 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네이버 증권에서 간략히 정보를 수집, 이 전자공시 다트에서 분기 보고서 혹은 반기 보고서의 사업 내용을 검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무까지 또 확인.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경 컨센서스예요. 이것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한경 컨센서스를 검색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나오는데 저는 요걸 클릭을 많이 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뭐냐면 리포트들이 다 올라오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리포트가 굉장히 자세히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먼저 뭐 1년 정도 보시고 여기다 종목명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증권사 애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를 올린 게 쫙 정리가 돼요. 1년 동안. 그래서 보시면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뭐 유상증자, 뭐 전환사채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보시면서 뭐 바이 투자 의견이죠. 목표가 8만 원. 지금 주가가 56,000원인데 목표가 8만 원. 뭐 업사이드 포텐셜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리포트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 의견이 없어요. 거의 다 매수 의견입니다. 왜냐면 매도 의견 썼다가 주주들한테 막 고소당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주가 곤두박질 치고. 그러니까 대부분 매수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핵심을 체크하셔서 이렇게 리포트들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잠시만요. 세 번째까지 했죠. 이렇게 한경컷에서 확인,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참고만 할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세 가지 정도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하던 얘기를 잠깐 다시 하면 이렇게 보면 이 공시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공시에 주주들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독산 내역서 유상증자 결정,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이거 뭐지? 악재 아닌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좋죠.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럼 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클릭을 해서 잠깐 보면 유상증자 뭐지? 하고 쭉 보세요. 삼자 배정 증자네. 오케이 넘어가고 누구한테 배정을 했는지를 봐야겠죠. 쭉 보시면 대상자가 SVIC 55 신기술 뭐 사업투자조합이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유상증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제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유증이 좋냐 나쁘냐 호재냐 악재냐 이거를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주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악재여도 호재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호재인데 악재로 받아들일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강 M&T 같은 경우를 보면 삼강 M&T 한번 잠깐 볼게요. 조금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삼강 MNT 같은 종목 보시면 이게 11월 17일이었나? 이때죠. 이때 보시면 하루에 공시가 5개가 쏟아집니다. 근데 유증, 전환사채, 전환사채, 최대 주주 변경, 신규 수를 투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때 뭐 난리가 났었죠. 뭐 삼강 MNT 이거 뭐 공시가 5개가 쏟아졌는데 이게 호재냐 악재냐 굉장히 좀 그때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유증이라든지 전환사채를 공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삼강 MNT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저는 이거 다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저도 뭐 풍력에 물린 종목이 있어서 이 공시를 자세히 분석해 봤는데 제 기준에는 이 삼강 MNT 같은 케이스는 분명히 이건 호재에 가깝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11월 17일 제가 수요일, 이거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한번 차트 볼게요. 삼강 MNT 이날이거든요. 17일 날 올라갔다가 갑자기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이거 수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주일 만에 거의 한 25% 정도 주식이 곤두박질해서 24.8%. 이게 저는 이거 호재라고 봤는데 이제 제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올랐다 눌리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뭐 지금은 잘 모르죠. 뭐 사람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뭐 당장은 회사 뭐 최대 주주가 바뀐다더라, 전환사채 규모가 뭐 몇천억 단위로 크다더라 하면서 눌리고 있는데 몇 달 뒤에 한번 주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회사 상승한다고 보고 있어요. 덕산네오록스 얘기를 하다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덕산네오록스 공시를 다시 보면 이제 유상증자 결정,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 있는데 첫 시간이니까 제가 간략히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제 뷰를, 제 관점을 좀 공유해 볼게요. 공시를 보시면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식인데 그 중에 뭐냐, 어떤 방식이냐를 좀 봐야 돼요. 증자 방식, 제3자 배정 있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유상증자입니다. 쭉 내려서 누구한테 증자를 하냐가 중요해요. 대상자가 누구냐? 여기 보이시죠? SVIC 55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간 보유수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450억 규모니까 시총 1조 4천억에 450억이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첫 시간이니까 좀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간략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증자와 전환사채 이런 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질문 많이 받거든요. 이거 뭐 호재냐 악재냐. 근데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함.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짓든 신제품 개발을 하든 돈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회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방금 나왔던 증자. 주식을 유상증자, 무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은행에 대출을 받는 방법, 유증, 무증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하잖아요. 회사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채를 판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이 필요하다. 공장을 짓는데 100억이 필요함. 그러면 100억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이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0억이 필요한데 우리 채권 100억에 사줘. 대신에 우리가 이자를 몇 프로 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이 큰 기업이 아니면 모를까 이 작은 회사의 채권은 사실 크게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이자만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걸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주가가 상승하면 그 차익을 노릴 수 있게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순서대로 전환사채를 가장 많이 발행하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는 거의 발행 잘 안 하죠.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일일이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은데 요거까지 하긴 시간이 좀 너무 없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은행에 대출 받는 방법 요것도 있고, 유증, 무증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신규 주식을 찍어내서 그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유증, 무증,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유증에는 세 가지가 있죠. 일반 배정, 그 다음에 주주 배정, 삼자 배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 배정은 뭐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삼자 배정은 호재, 주주 배정은 악재,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필요한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삼자 배정과 그다음 전환사채를 동시에 발행했기 때문에 일단 악재는 악재죠. 회사가 돈이 없어 빚을 내는 거니까 악재는 악재인데, 이거 누구한테 발행했냐도 중요하거든요. 삼자 배정. 아까 SVIC 55라고 했잖아요. SVIC 55호. 이게 어디냐면, 이 자금의 출처는 삼성 벤처투자입니다. 이거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저도 검색해서 공부한 건데, 삼성이 덕산네오록스에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해서 돈을 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삼성벤처가 무슨 메자닌 펀드도 아니고 이거 투자해서 뭐 차익 노리고 팔고 나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냐면, 아마도 덕산그룹이 이제 삼성과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이었나 베스트 파트너상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말 그대로 삼성 측에서 덕산네오록스가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뭐 자금을 대주는, 약간 서포트해주는 파트너십 느낌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얘네가 이거 투자해가지고 차익해서 빼먹고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분명히 공시상으로는 전환사채권과 유상증자가 있지만 이게 악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이 정도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전환사채 같은 경우 나중에 차익이 생기면 이제 100억을 빌렸지만 100억을 안 갚아도 되는 뭐 그런 사채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채무는 채무대로 남고 이제 주식도 교환해 줘야 되는 그런 거고, 교환사채는 말 그대로 이제 교환해 주는 건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CB라고 하고 BW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여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덕산네오록스 이런 공시들은 저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 정도까지 공부가 돼 있으면 다시 요 정도까지 네이버 증권에서 간략히 정보 수집하고, 다트에서 보고서 받고, 한경 컨센서스에서 리포트 확인했고, 요 정도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는 거죠. 덕산네오록스 차트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는 뭐 차트 설정 따로 안 하고 그냥 이평선 정도만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고점을 찍고 76,000원 정도 고점을 찍고 계속 뭐 오르려고 하면 내려가고 이렇게 조정이 돼 있죠. 그래서 차트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뭐 뒤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딱히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차트를 차라리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 하나만 그어 볼게요. 요 정도 자리에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요 정도. 그럼 보시면 지금 대략 한 53,500원 정도, 그 다음에 하나 더 한 대략 대충 긋는 거예요. 그냥 요 정도 혹은 뭐 요 정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보시면 지금 이 차트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단기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 이 부분, 이 아래 박스 하단 부분이 이제 심리적인 저점이 되는 거고, 박스 상단 부분이 심리적인 고점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면 약간 박스 하단에 가깝죠. 이 정도 자리면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잠깐 확대해 보면 이평선들이 약간 모이고 있고, 이거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1차 매수는 이게 뭐죠? 지금 점검 시간이군요. 날라갔네요. 네, 다시 켰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5시 8분인데, 이게 좀 점검 시간인 걸 깜빡했어요. 계속 꺼질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대까지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 하단 부분, 박스권 상단 부분,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돌파 매매를 하셔도 괜찮아요. 워낙 이제 튼튼한 종목이고, 컨센도 잡히고, 또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8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장기로 보유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 장기까지 뭐 신고가 돌파까지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죠. 이 박스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뭐 이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그다음 박스권 상단으로 갈 때 매도하는 거. 대략 요 박스권만 하더라도 차익이 한 12, 3% 나올 것 같은데, 요 정도니까 한 대략 박스권 하단부터까지는 한 18% 나오네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사면 잠시만요. 여기서 샀다고 하면은 대략 한 12% 정도 나오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파할 때는 그때는 뭐 그때가 생각하는 거고, 박스 아래에 사서 박스 위에서 판다, 이 정도 마인드로 욕심 없이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처음이라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고 요렇게 종목을 하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셔서 매매해 보시고, 제가 말이 많았죠. 두 번째 종목부터는 그냥 빠르게 대충 진행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종목은 쿠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쿠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괜찮은 회사인데 덕산네오룩스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대충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쿠콘, 요즘 마이데이터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마이데이터 또는 뭐 핀테크, 이런 말. 핀테크가 이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합성어잖아요. 금융과 기술의 어떤 합성어인데 마이데이터, 핀테크, 요즘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도 직역하면 뭐 내 정보, 내 데이터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우리가 대출 하나 받더라도 또는 뭐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을 하더라도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서류를 떼와서 제출하고 이랬잖아요. 뭐 다른 은행 가면 각자 또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다시 제출해야 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인데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떼와야 하는 뭐 그런 게 상당히 좀 불편했죠. 물론 요즘에 인터넷 출력 당연히 가능하지만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나에 관련된 정보의 주체가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한눈에 자료를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지출한 내역들 또는 뭐 카드 사용한 내역들 또는 금융 거래했던 거, 보험 거래했던 거, 또 증권 거래 내역까지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내가 주체인 내가 관리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라고 해요.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데이터가 뭐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크게 와닿진 않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1월 5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아마 뉴스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마이데이터 핀테크 같이 써볼게요. 그래서 쿠콘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마이데이터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쿠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톤이라는 종목, 핑거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톤 한번 볼게요. 아톤 차트, 아톤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쿠콘 말고 핑거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움직이는 게 비슷해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뭐 21선 타고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신고가가 나왔고 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거든요. 신고가가 나왔고 눌려 있는데 이 종목들도 좋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제 스타일상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안 오른 쿠콘도 뭐 올랐다 내려와서 눌려있는 이런 종목을 좀 매매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데이터라든지 이 핀테크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좀 해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 있죠. 네이버 증권이라든지 아까 한경컨센서스에서 여기 쿠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컴퓨터 갑자기 왜 이렇게 느려졌지? 네, 마이데이터 사업, 나의 데이터가 돈이 된다. 쿠콘, 뭐 미넨지도 있고요. 미넨지도 슈퍼개미 한 분이 굉장히 미는 종목이죠. 아톤, 핑거, 뭐 ITIG도 자리 요즘 괜찮고 유비벨럭스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요런 리포트들 한번 보고서들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 저는 이제 뭐 요 세 종목 중에 한 쿠콘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겠다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쿠콘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API도 뭔지 한번 좀 보시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뭐냐면 지니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는 지니언스라는 종목. 이 종목도 창사 이래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월봉으로 보시면 역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닌데 창사 이래 최고가죠. 이 종목도 돌파했다가 눌려 있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최근 수급도 괜찮고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니어스는 뭐 하는 종목이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죠. 첫 번째 간단한 정보를 좀 얻어볼게요. 기업 개요에서 네트워크 접근지요. 뭔지 모르니까 넘어가고 정보보호산업, 그다음에 인프라 뭐 어쩌고저쩌고 쭉 하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구나.
시총은 대략 한 1200억 정도 되는구나. 그쵸? 여기서 수급도 간단히 볼 수가 있어요. 오, 양매수가 좀 잡히네. 이런 식으로. 종목 토론실도 심심하면 들어가 보고, 아우, 지루해. 이런 거. 그쵸? 안 움직이네. 얘가 원래 그래.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뉴스 공시 같은 것도 보면 좋겠죠? 보시면, 지니언스, 뭐, 파수, 아톤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아톤 여기도 나오네요. 그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관련주입니다. 보안 관련주. 마이데이터라든지 핀테크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뭐가 핵심이냐면 보안이 핵심이거든요. 보안이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 개인정보 같은 것들 또 금융거래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맡길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상 공간이나 모바일 상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보안이 결국은 빠질 수 없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장할 때 결국 같이 성장하는 게 보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파수 같이 움직이죠. 지니언스와 파수 차트가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 다음 보안 관련주로 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죠. 윈스 같은 종목, 아이고 잘못 오타가 났네요. 윈스 같은 종목도 있는데 윈스는 좀 움직이는 게 좀 다르긴 해요. 그래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윈스 같은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엑셈은 너무 좀 이건 아예 다르게 움직이니까 뺄게요. 요 정도 세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볼까요? 보안 관련주, 지니어스, 그 다음에 파수, 그 다음에 윈스까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세 번째 종목으로 이 지니언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하는 방식대로 분기 보고서도 한번 보시고 뭐 실적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차트도 추적해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은 고가권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시고 올라가면 좋은 거고 내려오면 더 산다. 특히 21선 부근에서 내려오면 더 산다라는 작전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 지니어스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네 번째 종목으로 갈게요. 네 번째 종목은 뭐냐면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SL이라는 회사입니다. SL 차트를 먼저 좀 보시고요. 메모장에 잠깐 적어볼게요. 네 번째죠. SL. SL은 삼립 자동차 공업 회사로 1954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SL이 삼립의 약자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뭐냐면 자동차 부품인데 헤드램프, 그다음 샤시 이렇게 헤드램프 매출이 약 80% 비중이고 샤시가 이제 2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래처 납품처는 현대, 기아, 포드, 그다음 GM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 간략히 알고 계시고 우리 이제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방법 있죠? 네이버 가서 여기서 SL을 검색을 해보는 거죠. SL을 검색해서 간단히 기업 개요. 여기 나오죠. 1954년. 저도 이거 보고 다 공부한 거거든요. 삼립자동차 상장됐다. 시총은 1조 5천억. 자동차 부품사인데 시총이 1.5천이면 꽤 큰 거거든요. 그래서 OEM 납품 주로 하고 여기 나오죠. 샤시, 헤드램프 이렇게 나와요. 주요 고객은 현대차, 기아차, GM, 포드, 길리 등이 있다. 무슨 상을 24회나 수상했대요. 꽤 괜찮은 회사인 것 같죠. 뭐 PBR이 어쩌고 PER이 어쩌고 참고하시고 추정 PER 9배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뭘 보시냐면 여기 컨센서스 종목 토론 종목 분석 한번 볼게요. 컨센서스 이익 전망치를 보는 거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뭔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매출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업종 분석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트 전자공시 가서 여기서 SL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SL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SL 여기 이거죠. 유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설명에 뭐 분기 보고서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이 어떤지 16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거 지니어스 거잖아. 예. 분기 보고서 지니어스인데 다 날려버렸네요. 다시 볼게요. 다트 전자 공시 SL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확인 눌러주셔야 되고 SL 기간 검색 반기 보고서 제가 읽었던 건데 사업의 내용 있죠. 보시면 이렇게 램프 부분 매출이 이렇게 82%, 샤시 부분 12%, 뭐 기타 금형 부품 뭐 이렇게 5%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쭉쭉쭉 읽어보세요. 저는 다 읽어봤는데 소나타와 그랜저에 납품을 하는구나. 헤드램프 그쵸? 그다음 샤시는 K5 와 국민차죠.
과학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차 쭉쭉쭉 납품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부품을 납품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다음 뭐 재무 같은 경우도 연결 재무제표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쭉쭉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환경 컨센서스에서 여기서 이제 SL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미국 생산과 뭐 EV 이렇게 쭉쭉. EV는 전기차죠. 신차 모멘텀, 낮아지는 눈높이도 하이, 그러나 쭉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램프가 다른 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더 매출 마진이 높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서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올해가 아니죠. 작년 2021년 가장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 뉴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가 생산이 안 된다, 지연된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차도 뭐 주문해서 수령하는 데까지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고차가 신차보다 가격이 더 높은 이상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분명히 좀 큰 문제지만 곧 해결될 거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탑픽으로 반도체와 자동차를 꼽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제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 문제 있잖아요. 이게 수요는 줄고 공급이 많아지면 이게 최악인 거죠. 회사 입장에선. 근데 지금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는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어들고 있음. 왜? 반도체 부족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자동차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동차 산업 업황의 위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만 해소가 되면 2022년은 분명히 자동차 업황이 분명히 상승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확인했던 컨센서스도 아주 양호하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2021년에 비해 34%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컨센서스와 환경 컨센서스, 전자공시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차트를 보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차트를 보면 이 차트가 나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되는데,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글쎄요, 저는 이 차트가 결국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수렴한 다음에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막 단기 투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이평선 수렴할 때 예를 들어 지금 31,200원이잖아요. 한 35,500원, 뭐 3만원 초반대 오면 1차 매수하고, 그다음 여기 깨지고 내려가면 2차 매수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당장 월요일 날 장 10시에 개장하자마자 난 이 종목 그냥 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좀 눌리면 한번 담아볼까 이렇게 관심 종목에 놓고 보자는 거죠. SL이랑 또 그다음 괜찮은 게 이제 화신 같은 종목도 요즘 굉장히 눌려 있죠. 이것도 자동차 부품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실적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THN이라든지 몇 개의 종목이 있는데 저는 탑픽으로 SL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관련주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웨이버 다 좋지만 부품 중에서 SL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종목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반도체 종목인데, 반도체 섹터는 지금 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제가 반도체는 워낙 공부도 많이 했고 각 공정별로 종목도 많이 뽑았고 매매도 많이 했던 섹터라 추천드릴 종목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2021년에 반도체 섹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리하게 매매하다가 8월 달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 윈터 이즈 커밍 요거 한 방에 다 날라갔죠. 반도체. 제가 이때 굉장히 좀 멘탈이 날라갔습니다. 뭐 계좌 손실과 함께 멘붕이 왔죠. 그래서 한 섹터나 한 종목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법인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반도체 섹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때 물린 거 지금까지 들고 있는 종목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 반도체는 다시 좀 훈풍이 불면서 좀 지켜봐야 된다. 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길게 조정을 거쳤던 8월부터 이제 조정을 거쳤던 반도체 섹터가 반등이 이미 시작됐어요. 심지어 몇몇 종목들은 신고가를 이미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GST 같은 종목들 신고가 찍었죠 벌써. 이거 8월 달에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이때거든요. 이때 다른 종목에 비해 덜 빠졌어요. 덜 빠지고 이때 종합지수가 좀 빠졌으니까 지금 이미 신고가가 넘어갔죠. 이 종목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신고가 넘어간 종목들, 유진테크 같이 신고가 찍었죠. 한번 볼까요?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신고가 먼저 찍은 종목들 이렇게 유진테크랑 둘 다 유진테크네. GST랑 유진테크 이렇게 신고가를 먼저 찍었고, 그 다음에 신고가 나왔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주성엔지니어링 뜨거웠죠. 주성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신고가를 뚫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랑했던 PSK 이런 종목도 신고가 뚫고 날라갔죠. 인텍플러스도 아주 분위기가 좋았죠. 이런 종목들 다 반도체거든요. 이런 종목도 신고가 뚫었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런 종목들 말고 대덕전자, 제가 매매했다가 너무 일찍 팔아서 눈물 흘린 그 대덕전자와 또 기판하는 심택,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 하나 더 하면 해성 DS 정도,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 이미 뚫고 날아가고 있죠. 이것도 이제 뭐 기판 회사들 이런 것도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뚫은 종목들 말고 신고가를 뚫으려고 하는 종목들,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월덱스, 그쵸? 그 다음에 원익QNC 이 정도, 그 다음에 유니셈 이런 것들, 이거 신고가 아직 못 뚫었거든요. 신고가는 예전 신고가잖아요. 못 뚫었는데 뚫으러 가는 종목들, 이런 거 매매해도 괜찮죠. 저는 이 중에 하나 들고 있는데 뭐 유니셈 들고 있습니다. 신고가 뚫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말고 신고가 뚫었거나 뚫으려고 준비하거나 이런 종목 말고 그냥 아예 처박혀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테크윈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그냥 아예 밑에 박혀 있죠. 또는 제가 가지고 있던 테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테스, 사이맥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KC텍, TCK, 프로텍 이런 종목들 다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앞에 종목들과 다르게 많이 눌려 있어요. 아직도 박혀 있습니다. 뭔가 애매하죠. 아직도 눌려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앞선 종목들, GST나 유진테크, 뭐 인텍플러스, PSK,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신고가 간 종목들 사는 것도 좋은데, 저는 충분히 갈만한데 아직 눌려있는 종목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두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 하면 DNF와 유니테스트입니다. 이 종목 간단히 차트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DNF 눌려있어요. 신고가 아직 한참 멀었죠. 눌려있고,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는 뚫었다가 눌려있죠. 이 두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냥 추천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참고로 DNF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반도체 소재라고 해야 되나,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DNF 같은 게 삼성이 200억 투자한 회사,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윤테스트는 사실 DDR5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는데 반도체 매출은 줄었지만 페로브스카이트 이거 지우고 그냥 태양광 신사업도 요렇게만,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이렇게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 증권도 보고 환경 컨센서스도 보고, 그 다음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내용도 보시면서 한번 각자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타점은 지금도 괜찮으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특히 DNF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좀 안 좋긴 한데 이 종목도 애매한 자리긴 해요. 그래서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선 하나만 그어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정도.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쵸? 지금 이제 60일선 타고 가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첫째 주에 매매해볼 만한 종목 5개 정도 추천을 드렸는데, 덕산네오룩스, 그 다음에 쿠콘, 지니언스, 그 다음 SL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에 유니테스트, 그 다음에 DNF까지 이 정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했고, 이 외에도 사실 저는 뭐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할 종목들이 사실 많긴 한데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OG, 5G 이상하다. 네, 이렇게 5G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한 종목만 꼽으라면 HFR은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서지 시스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2차전지도 많이 눌렸으면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비엠, LNF 대장도 좋지만 첨보도 좋고, 네, 장비 중에 PNT 종목, 우리 카톡방에서 얘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달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제약바이오 있죠? 제약바이오에서는 전 3,000단 제약과 그 다음에 GC셀 정도, 뭐 다른 종목 좋은 거 많으면 레고캠까지 많은데 이 정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는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에서는 역시 게임 먼저,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정도. 그다음에 메타버스에서는 뭐 맥스트 이 정도. 뭐 PNT 말고 그다음에 코인테크 이 정도. 네, 요렇게. 요 종목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뽑아놓은 종목들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이거 다 매매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추천 종목 아니에요.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서 보라는 거고, 보시기에 괜찮다 싶으면 뭐 매매한도 좀 말리진 않겠지만 제가 뽑아놓은 종목들입니다. 아무튼 저는 다양하게 이렇게 산업별로 섹터별로 종목들을 뽑아놓고 매수를 하면서 이제 욕심 안 부리고 매도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목을 추려놓은 다음에 갑자기 무슨 종목 급등한다고 그거 따라 들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찍어놓은 종목, 내가 기다리는 타점이 오면 나는 한 5%에서 10% 정도 욕심내지 않고 수익 내고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돌파 매매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또 욕심을 내야 될 땐 내야 되지만, 또 천천히 이렇게 눌림목 매매하면서 진행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들 관심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져서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많았어요. 아까 나왔던 전환사채라든지 CB, BW라고 하죠.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 뭐 교환사채 이런 거 차이점이라든지 이게 뭐 호재냐 악재냐 이런 얘기 좀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거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예를 들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 예를 들어 뭐 유중이라든지 무중이라든지 뭐 감자가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서면으로 보면 너무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헷갈려 하는데,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새해에는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5종목, 6종목 내외로 좀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리뷰도 해가면서 같이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올릴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석해 보시면서 네이버 증권, 한경 컨센서스, 다트전자공시를 통해서 분석해 보시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또는 뭐 궁금한 거 질문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오픈 카톡방 링크를 하나 남겨둘게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리딩방 아니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친목 다지는 그런 방이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에는 좋은 일들 많으시길, 또 주식으로도 수익 많이 거두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